기획자는 예술가가 아니잖아요. 기획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소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기획자는 좋은 공간을 찾아내고 또 개발하고 좋지 않은 공간을 좋게 만드는 능력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비축기지에서 문화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이지선입니다. 문화기획팀에서는 문화비축기지에서 일어나는 행사나 전시, 공연, 교육사업이나 대외협력사업 같은 사업들을 총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비축기지는 1970년대에 석유를 비축하기 위해서 석유 비축기지로 지어졌고요. 2000년까지 이제 석유를 비축하는 탱크로 이용을 하다가 월드컵 경기장을 건너편에 지으면서 이제 석유를 다른 곳에 이동하고 10여 년 동안 비어져 있었어요. 그 공간을 시민들의 활동과 문화를 채울 수 있는 문화비축기지로 새롭게 탄생을 해서 2017년에 새롭게 공원으로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문화비축기지가 2000년부터 비어져 있었고요. 그때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이 되다가 홍대 인근에 활동하던 사회적 기업들이나 또는 청년 활동가들이 홍대의 높은 임대료 때문에 밀려나서 이곳에 와서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양한 실험적인 활동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이 공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이 비어져 있는 공간을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생태가 있는 이런 문화공원으로 결정을 해서 문화비축기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문화비축기지는 문화마당이라고 불리는 T0 넓은 광장이 있고요. 그리고 T1에서 T6까지 6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T1부터 T5는 기존에 있던 석유 탱크를 재생한 공간이고요. T6는 이제 커뮤니티 센터로 새롭게 신축을 했습니다. T1은 기존의 탱크를 해체하고 유리로 만든 파빌리온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공연이나 특히 무용 공연이나 워크샵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다목적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경관이 굉장히 아름답고 또 매봉산의 지형을 바라볼 수 있는 점이 굉장히 매력이 있고요. T2 같은 경우는 기존의 탱크를 해체를 해서 없애고 그 공간에 야외 공연장과 실내 공연장이 있어요. 야외 무대는 매봉산의 암벽을 그대로 살린 지형을 가지고 있어서 산속의 요새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다양한 공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MBC 라디오에서 진행했던 환경 콘서트가 굉장히 공간을 아름답게 연출을 했던 것이라서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T6 건물은 이제 새로 지은 건물인데 해체한 T2의 철판을 그대로 외벽에 붙였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인 줄 알거든요. 근데 T6는 탱크를 재활용해서 원형회의실, 강의실, 에코라운지나 이제 전시할 수 있는 아카이브 공간까지 있어서 시민들이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많은 시민들이 찾고 계십니다. 저는 T2 야외 무대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유는 코로나 시대에 실내는 위험하니까 또 있고요. T2가 야외긴 하지만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굉장히 아늑한 느낌을 주고 또 무대에서 뭔가를 했을 때 집중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곳에서 강연이나 토론을 해도 집중도 있게 잘 진행이 될 것 같고 특이한 행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비축기지가 공간이 굉장히 특이하긴 하지만 저희가 서울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이나 행사의 특징보다는 행정적인 절차의 공정성, 적합성 이런 것들이 더 우선이 되고요. 시민들에게 기회를 공정하게 주고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기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비축기지가 2017년에 처음 개원을 했을 때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시민 공모를 통해서 다양한 제안들을 받아서 실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곳이 도시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공간이고 기존의 어떤 정형화된 공간들이랑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시민들의 제안을 받아서 마음껏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던 거고요.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가면서 문화비축기지의 공간에 맞는 사업들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에 시민들이 좋아하시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사업들을 조금 더 카테고리를 나누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17년부터 참여했던 많은 시민들이 여전히 비축기지의 파트너로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사업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모두의 시장을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문화마당이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넓은 광장을 공급형 프로그램으로 채우기에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겠죠. 근데 이제 모두의 시장은 물론 예산이 들기는 하지만 직접 판매하려고 하는 시민, 살려고 하는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라는 형태가 우리 문화마당에 어울리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꼭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뭔가를 만들어내고 생산하고 창작을 하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으로서 모두의 시장이 문화비축기지의 정체성에 맞는 생태적인 또 지속 가능한 이런 삶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절차와 결과의 공정성 같은 게 이제 행정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비축기지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미래의 세대에게 지금의 자산들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정이든 결과든이 생태적이고 또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내는 방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자는 예술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획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라는 고민을 했을 때 소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술가와 이것을 소비하는 소비자 사이에서 소통, 그리고 또 예술가와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있잖아요. 공간 또는 뭐 하드웨어, 뭐 홍보 이런 쪽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소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비축기지의 사업들은 대부분 시민의 참여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개원 초기부터 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기획하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공급형이 아니라 시민들의 제안 또는 시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만들어낼까를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모두의 시장도 그렇고 또 저희가 공원 여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생태생활문화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 부분도 전부 시민 강사들의 공모를 통해서 제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소수 엘리트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들이 삶에서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시민들이 소비자로서만 관객으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작지만 그거를 만들어내고 생산해보고 참여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게 문화나 예술의 저변 확대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어렵죠.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해야 되고 또 결과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또 보람도 있는 것이고 또 그만큼 지속 가능하고 또 시민의 힘이 모여야만 이 공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방송 출연이 많았어요. 그리고 많이 있었고 또 공간이 굉장히 특이하게 예쁘게 나오니까 그런 수요들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자체 사업이나 대관 행사들이 많아서 촬영을 해주고 싶어도 허가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행사나 축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취소됨에 따라서 이 공간을 비워두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빌려드렸고요. 특히나 이 문화마당 같은 경우는 워낙 넓고 드라이브스루나 드라이브인 행사를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공간이라서 방송국의 수요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문화비축기지가 그냥 문화비축기지가 뭐 하는 데지? 어디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문화비축기지는 시민들과 좀 더 깊게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MBC 환경 콘서트는 라디오 공개 방송으로 진행을 한 건데 현장에도 한 700명 정도 되는 관객이 야외 무대에서 같이 공연을 관람했는데 무대도 굉장히 아름답고 현장에서의 음악 사운드도 굉장히 좋아서 하늘 바라보고 무대와 녹음이 어우러져서 전반적으로 되게 좋은 경험을 줬던 것 같아서 오셨던 분들한테도 훨씬 행복한 시간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서 그것을 베스트로 꼽겠습니다. 프로그램이나 행사 쪽으로 보자면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즐기는 문화였다면 아무래도 앞으로는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간은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떤 때는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공간에 따라서 굉장히 달리 보일 수 있고 훨씬 빛날 수 있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훨씬 좋은 경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전형적인 공간만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획자는 좋은 공간을 찾아내고 또 개발하고 또 좋지 않은 공간을 좋게 만드는, 좋게 해석해주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문화비축기지에서 했던 프로그램들이 공간에서 주는 이점들을 누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전시나 공연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T4 복합문화공간 같은 탱크 공간도 굉장히 이색적이고, T6의 여기 경사로 아카이브도 공간 자체가 독특하고 천장이 높고 이렇기 때문에 같은 작품을 배치했을 때도 훨씬 더 돋보이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곳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비축기지가 생길 때부터도 그렇고, 특히나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전지구적 위기를 겪으면서 미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됐잖아요. 사실 문화비축기지는 시대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지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꼭 문화와 예술이 아니라 삶 속에서 어떻게 생태적으로 또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활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체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사업들을 좀 더 많이 해 나가고 싶습니다. 저한테도 해당이 됐던 얘기인데요. 제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책임감이에요. 책임감이 일을 끝까지 열심히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프로그램, 그게 공연이든 전시든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엔 우리나라의 어떤 대중문화 또는 예술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보잘것없지만 결국에는 이것들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크게는 인류에게 이로운 일인가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